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희, 제 아내입니다. 저와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라 20살에 연애를 시작했고 25에 결혼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평범한 부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도공사에서 일했고 아내는 동네 작은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같이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 하나 놓고 맥주 한 잔 나누며 우리 참 잘 버티고 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장성한 자식들이 출가한 후에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커피를 내리고 마당의 화분을 돌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내리는 커피를 받아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하루를 시작했죠. 지극히 평범했지만 저에겐 그 모든 순간이 참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함 속에서 이상 신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곤 했습니다. TV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서 나오고 된장국에 설탕을 넣기도 했죠. 당신 왜 그래? 설탕이잖아. 그러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들었나 봐. 그 말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우리 둘 다. 우리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골목길을 헤매다 돌아오고 시장 보러 간다며 나간 아내가 1시간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마트 갔다 오는 길 잃은 거야? 아니, 그냥 멍하니 걷다 보니까. 그날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하게 넘겨선 안 될 일이란 걸 그때부터 희미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봄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날이 참 좋았죠. 아내가 혼자 바람 좀 쐬겠다며 동네 공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원으로 달려가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실례지만 박진우 씨 댁 맞으시죠? 목소리는 경찰이었습니다. 여기 부인께서 계십니다. 지금 555 파출소인데요. 길을 잃으신 것 같다고 어떤 시민분이 데려다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파출소로 달려가자 아내는 낯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야. 나 왔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이토록 흔들리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치매 아닐까 하니 설마 하면서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저는 더 자주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걸어다니는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 만큼 가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보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겪자. 그 결심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보자. 요즘 당신 너무 자주 피곤해하고 자꾸 깜빡해서 말이야. 아내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나도 솔직히 좀 무섭긴 해. 우리는 동네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뇌 촬영, 각종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며 저를 돌아보며 웃던 그 표정, 속으로 얼마나 불안했을지 지금도 그 눈빛이 떠오릅니다.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말끝을 조심스레 골랐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아직은 진행이 느린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점차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눈을 껌뻑이며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고 가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가 지금 가장 불안한 시기일 수 있으니 주변 사람의 따뜻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뒤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아내였습니다. 치매 맞대? 응, 초기래. 아직 괜찮대. 초기면 나중엔 당신도 있게 되겠지? 그 말에 나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핸들을 쥔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운전 중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주방에 앉아 멍하니 커피포트를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작은 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하루씩 기억을 써보려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게, 당신도 잊지 않게. 공책 첫 장에 써 있었던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무섭지만 여보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꼭 끌어안은 그 몸이 왜 그렇게 가벼워 보이던지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 대신 손을 맞잡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일정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정리했고 약 먹는 시간, 산책 시간,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일정표에 적어두었습니다. 아내는 새로 산 작은 수첩에 매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저는 냉장고 문에 하루 계획표를 붙여두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저도 어색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적어야 하나 싶었는데 아내는 말했습니다. 막상 적고 나니까 나를 잡아주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잘해보자. 여긴 우리 집이고 남편은 박진우, 당신은 이정희야.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야. 박진우. 박진우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 낯조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아내가 나를 모두 잊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의 기억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때부터 저는 제 이름을 아침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나는 내 남편 박진우야. 그 짧은 인사가 어느새 우리 부부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간헐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또렷이 알아보고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낯선 사람 보듯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면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진우예요. 같이 산 지 36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걸 또 잊었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할까요? 그 사과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끼던 화분을 들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다가가 말을 걸었죠. 무슨 일이야? 화분 들고 왜 그래? 그러자 아내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걸 버리면 나도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왜 버려? 당신이 키운 거잖아. 근데 얘 이름도 생각 안 나. 나 이거 키우던 이유도 기억 안 나. 그 말을 듣고 나는 화분을 아내에게서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키운 거잖아. 이름은 몰라도 이건 당신 손으로 심은 거야.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쪽지, 메모지, 그리고 영상.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 아이들 생일에 직접 만든 케이크 사진, 손주들과 웃고 있는 모습까지 모두 인화해서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와 함께 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첫 제주도 여행. 이거 기억나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좋아 보이네요. 그건 당신이 찍은 거야. 당신이 웃고 있잖아.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럴 땐 그냥 당신이 불러준 이름 듣고 아, 내가 이정이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그 말을 듣고 나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절대 없어지지 않아.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 거야. 우리 둘 중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잖아.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아내의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 커버의 조그마한 수첩이었죠. 아내가 나 몰래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적인 글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진우가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 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가 나를 계속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이름은 잊지 않게 될 것 같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또 잊었다. 진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줬다. 그 목소리를 녹음해두고 싶다. 내가 당신을 잊더라도 당신은 나를 잊지 마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었다는 걸 당신이 끝까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멀어지면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정이라는 걸, 남편이 박진우였다는 걸, 그 사람은 웃는 게 예뻤다는 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글들을 읽으며 나는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애써 나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잊기 전까지 자신이 잊힐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를 못 알아보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땐 그냥 나를 꼭 안아줘.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품이 따뜻하면 난 그걸로 충분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아내가 사라져도 그 사랑만큼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아내의 일기장을 덮고 나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잊어버리든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아내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 참 예쁘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처음에는 아내가 멋쩍은 듯 웃었지만 조금씩 그녀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이름은 몰라서 더듬거리면서도 당신이 내 남편이구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내가 말을 걸고 그녀가 듣기만 했지만 이젠 내가 들을 차례였습니다. 기억이 엉킨 아내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고 같은 말을 반복해도 지겨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갈 때면 나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끝에서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이름표를 달아준 사진들, 날짜를 적은 메모지, 처음 만난 날의 티켓, 아이들 졸업식 날의 사진, 모든 순간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사진 앞에서는 울기도 했고 어떤 사진 앞에서는 한참을 바라보다 저게 나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땐 당신 26, 참 예뻤지. 그러면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지금도 그렇게 보여? 하고 되묻곤 했습니다. 응, 지금도 난 당신이 가장 예뻐. 그 말에 아내는 꼭 내 손을 잡았고 그 손이 마치 어제처럼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던 중 아내가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돌봐줄 줄 몰랐어. 나는 당신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웠는데. 나는 그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절대 너를 잊지 않아. 너는 내 인생이 전부야. 기억이 사라져도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살아. 그날 이후 아내는 자주 제 품에 기대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밥을 먹다가도 여보, 나 좀 안아줘 하며 다가왔고 나는 언제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기억보다도 말보다도 그 따뜻한 품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종이약이 하나 들어 있었고 그 밑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진우야, 언젠가 내가 정말 너를 몰라보게 될지도 몰라. 그때는 이 종이약을 보여줘.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설령 너를 잊더라도 이건 기억할지도 모르잖아. 이걸 보면 마음이 움직일 거야. 그러면 너인 줄 알 거야. 나는 그 종이약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 이걸 내 품에 간직할게. 잊는 건 괜찮아. 느끼는 건 영원하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 나는 박진우야. 그리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 내 남편.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창밖에 나무는 잎을 피우고 또 떨구고 다시 피어냈습니다. 아내의 기억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커녕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습니다. 어디가 집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저를 보면 미소를 짓습니다. 가끔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죠.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는 내 남편이야. 우린 함께 살아왔고 함께 늙어가는 중이야. 이젠 아내가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식사도 샤워도 잠자리도 모두 제가 챙깁니다. 밤에는 자다가도 종종 일어나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곁으로 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나는 늘 여기 있어. 그리고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심한 듯 작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잠이 듭니다. 하루는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아내는 손주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을 잡으며 오래도록 눈을 맞췄습니다. 얘는 참 좋은 아이네요. 그래, 당신 손자야. 우리가 낳은 아이의 아이.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잊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엔 환한 미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사람을 느낄 줄 알고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같은 음식을 몇 번이고 함께 먹으며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나는 내 남편 박진호야. 아내는 이제 그 이름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 전부였다는 걸. 비록 나는 잊었을지라도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아내는 제게 묻습니다. 우린 사랑했어요? 그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우린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아내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쥡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쥐고 있다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 작은 속삭임이 지금의 저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기억으로가 아니라 매일의 감정으로, 매일의 체온으로 다시 사랑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추억, 같은 장면, 같은 웃음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그 사람의 곁에 남아있는 것, 사라지는 것보다 붙잡아주는 손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는 걸 곁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감정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기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에게 인사합니다. 안녕, 내 사랑. 나는 당신 남편 박진호야. 그리고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